3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3.3%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도 3.8%로 추가 급등해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연방 휘발유세 18.4센트를 최소 90일간 면제해주는 개솔린 텍스 할러데이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메타가 자사 SNS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사기 광고를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10명 중에 9명이 남성으로 나타나 홀부모 가정 또는 기러기 가정을 양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총격 사건들을 두고 미국 내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미국이 3년 만에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전쟁 이후인 3월에 3.3%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도 3.8%로 추가 급등해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결국 미국도 3년 만에 가장 심각한 고물가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4월에 전년보다 3.8%나 급등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이란과의 전쟁 이후인 3월에 3.3%로 전달보다 한꺼번에 거의 1포인트나 폭등한 데 이어 4월에도 0.5포인트 더 높아진 겁니다. 4월의 CPI 3.8%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2022년 5월 이래 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어서 적색 경고가 켜지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휘발유 값은 전년보다 28.4%나 급등하면서 4월 CPI 인상에서 40%나 차지했습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6.1% 오르는 등 전체 에너지 가격이 17.9%나 높아졌습니다. 제트오일 급등으로 항공료는 20.7%나 뛰었습니다. 이에 비해 식품 가격은 2.9% 올랐고 주거비 중에 렌트비는 2.8%, 의료는 4.2%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3월 2.6%에서 4월에는 2.8%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전쟁과 유가 급등이 언제 끝날지 아직도 알 수 없어 미국 물가의 고공행진이 길어져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기름값만으로도 한 달에 $75를 더 쓰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수송 배달료, 항공료, 모든 제조업, 농장과 건축 등 각 업종의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속 악화될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경제학자는 전쟁이 수주 안에 끝나더라도 미국 물가는 올 연말에도 3.3%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를 장기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5월 15일부터는 제롬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금리 인하론자인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주재하게 되지만 상당 기간 금리 인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2027년 하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연방 휘발유세 18.4센트를 최소 90일간 면제해주는 개솔린 텍스 할러데이를 본격 추진하고 나서 미국 내 유가를 얼마나 낮추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세만 면제해주면 미국민들이 가스를 한 번 가득 채우는데 $2밖에 혜택을 못 받게 돼 연방세보다 두세 배 많은 각 주별 휘발유세 면제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미국이 결국 3년 만에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4월 CPI가 3.8%로 급등한 것으로 발표됐고 이는 휘발유 값이 28.4% 급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승용차를 한 번 가득 채우는데 $18 내지 $25를 더 지불하고 있어 한 달 기름값으로만 $75씩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방 휘발유세를 수개월간 면제해주는 개솔린 텍스 할러데이를 공식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체적인 개솔린 텍스 할러데이 방안은 연방 휘발유세인 갤런당 18.4센트를 최소한 90일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180일까지 면제해주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 50센트인데 여기서 18.4센트를 낮추면 4달러 32센트로 5월 초 가격이 됩니다. 연방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면 미국민들은 한번 가득 주유하는데 2달러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쟁 직전보다 한 번에 18달러 내지 25달러나 더 내고 있는 유가 급등에서 2달러를 낮춘다 해도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방 휘발유세보다 두세 배 많은 각 주별 휘발유세도 병행해 면제해주는 조치가 절실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인디애나, 유타 등 3개 주에선 이미 주별 휘발유세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주 휘발유세인 갤런당 34센트, 인디애나주는 54.5센트, 유타주는 39센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주별 휘발유세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갤런당 71센트나 됩니다. 일리노이주 66센트, 워싱턴주 59센트, 펜실베니아 58.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41.6센트, 메릴랜드는 46센트여서 각 주별 휘발유세까지 면제해줘야 개솔린 텍스 할러데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방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면 한 달에 21억 달러의 세입이 없어져 고속도로 등 교통 개선에 차질을 빚게 될 걸로 보입니다. 메타가 자사 SNS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사기 광고를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습니다. 메타를 소송한 지방정부는 허위 투자 광고와 가짜 건강상품 광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한 각종 범죄와 불법 거래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리콘밸리 지방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스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메타가 자사 SNS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사기성 광고를 사실상 방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운티 측은 메타가 매일 수십억 건에 달하는 사기 광고를 이용자들에게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금융투자 상품부터 허위 건강식품, 유명인을 사칭한 기부 유도 광고까지 다양한 사기 게시물이 버젓이 유통됐다는 겁니다. 특히 메타가 이런 광고주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차단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기 가능성이 높은 광고주에게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적용하고 관련 수익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부 문건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또 사기 방지 조치로 광고 매출이 감소할 경우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매출 안전장치까지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의 AI 광고 제작 도구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광고주가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활용하면 클릭 몇 번만으로 같은 광고를 수천 개 버전으로 변형할 수 있어 사기 광고 확산 속도를 더욱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카운티 측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사기 피해액이 25억 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고령층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SNS가 이제 단순한 허위 광고를 넘어 각종 범죄 유통 창구로까지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매책들은 해시태그와 은어를 활용해 게시물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를 비공개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참여와 광고 수익 확대에 집중하는 사이 불법 사기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 측은 과거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소송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은 10명 중에 9명이 남성으로 나타나 미국에 남은 여성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추방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가 남아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일부는 고국에서 후원을 해야 하는 기러기 가족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이민사회에서 떼아닌 홀부모 가정 또는 기러기 가정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20일 출범한 이후 아이스가 체포해 추방한 30만 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에 9명이나 남성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체포 추방되는 불법 체류자들의 남녀 비율은 바이든 시절 8대2에서 트럼프 시대에는 9대1로 더 벌어진 겁니다.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은 이와 함께 25%나 미국에서 3년 이상 장기 거주해온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는 추방자들 중에 장기 거주자 비율이 10% 이하였는데 트럼프 시대 들어 장기 거주자들도 선처 없이 추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 25%나 3년 이상 장기 거주자들이라는 말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부모들 중에 1명 이상이 불법 체류인 미국 태생 시민권자 자녀들이 무려 44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체포돼 추방됐을 경우 대다수 어머니와 자녀들은 미국에 남기 위해 잠적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을 경우 추방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도맡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 어머니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거나 본국으로 추방된 아버지가 보내오는 소액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추방되는 즉시 여성 혼자 양육과 생계를 도맡아야 하는 홀부모 가정이거나 기러기 가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주로 건축 현장이나 세차장, 농장 등 일터급습으로 이루어졌고 이 업종에서 일해온 외국 태생들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체포 추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총격 사건들을 두고 미국 내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건 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미국민들이 사건 자체를 조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정치권의 양측 지지층 모두에서 이런 응답이 확인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총격 사건을 두고 조작설을 믿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짜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 총격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24%는 조작된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이 실제라고 답한 비율은 45%였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응답도 30%를 넘었습니다. 단순히 음모론을 믿는 수준을 넘어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기존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분위기가 함께 나타난 겁니다. 정치 성향별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약 3분의 1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일부는 같은 인식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역시 비슷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귀 부위를 다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약 24%가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발생했던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응답자들은 조작됐다고 답했습니다. 뉴스가드는 정부와 언론, 기존 제도권 정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온라인상 미확인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각종 음모론이 빠르게 퍼지고 정치 성향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지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영상과 이미지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 확산 역시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정보 신뢰 문제 역시
미국 사회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